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서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하죠. 고객 예탁금을 비롯한 기타 대기성 자금들이 많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기성 자금들은 단순간에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라서 이런 대기 자금들이 상승세를 보인다는 것은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것으로 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증시가 조금만 더 올라가 준다라면 폭발적으로 시장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중국이 반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그동안 경기 부양이 너무 더뎠다,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라면 리오프닝 관련주를 비롯해서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행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전기차는 1분기가 저점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1분기가 아직은 좀 멀리 있잖아요. 3월달도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기는 한데 전기차를 1분기를 저점으로 보고 있는 이유, 그리고 정말 1분기가 저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자, 미국 시장 아침부터 확인하신 분들, 뭐야, 보합이야? 어제도 내려온 거야?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은 쉬었어요. 노는 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차트를 또 보고 계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네, 아이쿠, 그랬구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시고, 이제, 성투다 시황 듣고 나서, 이제, 미국 증시 살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보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볼 거 없고요. 대신에 미국 시장이 조금 안 좋게 지난주에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생각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그냥 달려버렸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초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도 없기 때문에 주 중후반부 넘어서면서 의사록 공개, 엔비디아 실적 이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얘기부터 봅시다. 이데일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2680선도 뚫어지는 이런 코스피 지수의 강세 흐름, 그러다 보니까 주변 자금도 쑥 하고 올라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시가 급등하자 개미들도 다시 코스피를 기웃거리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투자자 예탁금, 예수금이라 봐야 되겠죠. 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16일 기준, 네, 16일이면은 지난 금요일입니다. 53조 9,280억 원. 네, 물론 이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일시적인 자금들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다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7%나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죠. 특히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는 주식 등을 매수하기 위해서 증권사에게 맡긴 자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근데 파킹 통장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주식시장에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IPO, 네, 공모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좀 늘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이 자금들이 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올라간다는데 주식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코스피 거래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11조 6,900억. 그래서 거래대금도 이제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월 달에 8조 8천억이었는데 11조 6,900억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제법 많이 늘어난 편이죠. 네, 일평균 거래대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지난 12월 달에 산타랠리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때도 평균 거래대금이 9조 2,800억이었어요. 근데 2월 달에는 마치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인데 무엇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느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6일날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실망감으로 빠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면 정부 정책을 앞두고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줬고 기관 매수가 들어와줬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차익 매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에 완전히 마음 먹고 발표하겠다 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업들, 공사,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이런 기업들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공사가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주주 환원 확대 노력을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들은 조금 나와 있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어요. 네. 자, 그 다음에 3월달이 되면 이제 주총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뭐 지금부터도 열심히 하는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주총을 3월달에 많이 엽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기말 결산을 하고 나서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이거죠. 9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고, 또 주주총회를 열고 나서 거기서 결정된 배당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할 것. 그래서 12월 결산이었던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만약에 1월달에 주주총회 열었다 그러면 2월달에 배당 들어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2월 말이나 3월 넘어가지 주주총회가 많아지죠. 특히 3월 셋째 주 이때쯤에 주주총회를 많이 엽니다. 이번에 삼성전자도 15일경 3월 15일경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기대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이렇게 그 주주총회가 연결될 때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눈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기업이 이제 주주총회를 열어서 기업의 어떤 기업 설명회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뭐 실적 발표도 하고 배당 발표도 하고 앞으로 전망도 이렇게 하는데,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또 그런 것들을 베풀겠습니다. 뭐 자사주 매입하겠습니다. 등등등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뭐 일단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있긴 하겠습니다만, 미국이 그렇게까지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렸다고 해서 우리한테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 현재 저 PBR 종목들에다가 이 주주총회까지 같이 연결시키면서 기대감들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정책이 실제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감이 있어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저 PBR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너무 많이 또 들어왔다는 얘기죠.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전부 다 쏟아내려면 주가가 한 차례 크게 휘청거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개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 한 40~50개 판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가가 변동성은 보일 수 있겠지만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으로 본다면 2550포인트 정도 지지선 만들어지게 될 테고, 뭐 종목들로 보더라도 지금 상승한 거에 한 3분의 1 정도까지 되돌린다고 치더라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정도 조정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열기가 조금 식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제 코스피의 조정 연결되면서 이제 조금 가라앉을 수 있겠죠. 다만 이 시기가 겁내서 도망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매수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기대감이 있다라면 단기 조정은 무시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말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끌고서 고를 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증가세를 보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것이냐, 아니면 적게 올라갔을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또 시장이 어떻게 해석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약간 변수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주 후반으로 가면서 약간씩 변화가 좀 생길 수 있고요. 26일날 정책 발표이기 때문에 주말 정도 시점에서는 정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굉장히 조금 경계심이 들어가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 초반에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 중후반 넘어가면서 살짝 조심하는 입장,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건 단기적 조정이라도 조정은 항상 염두에 두고 가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중국이 요즘에 굉장히 좀 안 좋은 평가들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명절 연휴 끝내고 나서 그래도 반등을 조금 해주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반년 만에 네,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2월 5일이었죠. 네, 2월 5일 날 지급준비율 인하,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185조 원에 해당하는 1조 위안을 시장에 투입을 했다. 이런 유동성 공급을 늘려고 있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직접적인 기준금리를 좀 인하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인민은행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돈 풀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더 꽁꽁 숨깁니다. 왜냐면 경기가 좋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지 돈을 쓰고 소비를 할 텐데,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경기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아껴 써야지. 그러면서 돈을 더 꽁꽁 숨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을 많이 풀어도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표 예정이에요.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인 이제 기준금리다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기준금리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중요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금리를 인하한다는 쪽으로 진행되면 좀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동안 이제 계속적인 어떤 동결 국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경기 부양을 확실히 하려면 이거 내려라. 네, 이거 내려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면 네, 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낮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기업이 투자하는 환경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네, 시장에 돈이 풀리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이신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이번 달 MLF 금리가 동결됐다고 하더라도 이 MLF는 뭐라고 했죠? 앞서서 보면은 네, 인민은행이 즉 중앙은행이 시중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유동성인 MLF 이렇게 되어 있죠. MLF.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기준금리 아닌가? 네. 근데 이 MLF가 이게 동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일반 은행에게 전달해주는 이게 진짜 기준금리인데, 이제, 이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겠는데, 이 LPR이란 것은 이 MLF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한 것이 이제 LPR인데, 이게 그러니까 대출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요게 이제, 단독 인하가 그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은행에 이전 가상금리를 줄인다라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1%인데 은행이 이제 뭐 가상금리를 포함시켜가지고 1 플러스 뭐 0.5. 왜냐면 얘네들이 1%에 빌려왔는데 1%에 다시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 빌려가지고 내가 가상금리를 뭐 1% 더해서 2%로 이제 우리는 금리를 결정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좀 줄이겠다는 얘기죠. 기준금리는 1% 그대로지만 우리가 가상금리 1% 받던 것을 0.5로 바꿔서 1.5% 금리로 낮추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대출 상황이 조금 양호해지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걸친 그런 투자 환경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압박감에서 조금 해방될 수 있겠다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압박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도 많이 줄었고 쥐감을 닫는 중국인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리오프닝이라든지 중국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피곤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만 좀 잘 해소가 된다라면 충분히 우리한테도 기대감들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이 조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좀 경기도 부양을 하고 분위기가 조금만 좀 개선이 된다라면 우리한테도 좀 나쁜 소식만은 아닐 것 같다 생각됩니다. 요즘에 중국 지도자들 보면은 탈중국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웬만한 세계 공장들 전부 다 중국을 탈출하려는 움직임 보이니까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중국과 상생을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걔네들 사정이니까 알 바가 아니지만 어쨌건 중국의 경기 부양 소식은 우리한테도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2차전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한 부분들을 뉴스로 다루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주가 상승률이 그다지 썩 좋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이후에 저점을 잡고 반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합니다. 2차전지 종목으로 구성된 KRX 2차전지 탑 10 지수가 이달 들어서 10%나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면서 LG화학의 수주권도 한번 크게 터진 적이 있었고요. 에코프로는 액면 분할 이야기 때문에 또 주가가 흐름을 좋게 만든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덩치 큰 아이들이 올라오고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던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에코프로는 정말 지옥 문턱에서 다시 돌아온 듯한 느낌이잖아요. 이번 달에만 20% 정도 올랐다라고 하니까 더 떨어지면은 진짜 또 피곤한 상황에 벌어졌을 텐데 또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테슬라가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반등세를 조금 보였던 것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 전에 많이 올랐잖아요. 갑자기 이제 반등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2차전지 쪽의 분위기가 좀 좋아졌었고요. 2차전지로서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휴장을 하니까 혹시라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봤을 텐데, 올라갔다라면 더 좋은 일이 있었겠죠. 근데 미국이 휴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일단 조금 눈치를 보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튬 가격 때문에 그동안 이 양극재 업체들이라거나 2차전지 업체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했잖아요. 그런데 리튬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이 판매 품에 판매 상품에 대한 가격도 같이 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같이 뛸 수가 있어요. 지금 리튬 가격 떨어졌다고 굉장히 실적에서 나쁜 소식을 우리가 안 보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전지 쪽 순매수에 기관 투자자들도 같이 나서고 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LG화학을 228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앱이나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들은 이런 것들을 대거 매수하고 있다. 연기금이 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연기금은 우리가 아직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산다고 해서 꼭 뭐 바닥이다 저점이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얘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진행되겠죠. 기관들 이 뭉칫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요. 이 저점권에 대한 냄새를 좀 잘 맡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찍은 자리가 저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돈의 힘으로 막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돈지라고 합니까? 이걸 가지고서 막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 이번에는 좀 제대로 투자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나쁜 소식은 아니겠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증권가에서는 1분기가 지나면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대로 판매량도 좀 늘어난다거나 등등등 여러가지 부분들이 생겨서 괜찮을 수도 있다인데 이 문제가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 실적이 증가하는 거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평가된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난 1년간 셀 업체들의 주가는 평균 30% 정도 하락했는데 셀을 제외한 국내 배터리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의 주가는 평균 100% 정도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간. 그러니까 2023년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때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현대차보다도 현대차 부품주들이 더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시가총액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만약에 50조 원이야. 근데 자동차를 부품하는 성투 부품, 이 자동차 부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쑥쑥 커지면서 시가총액이 70조 원이 됐어.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삼성전자는 시총이 440조인데 성투전자가 시총이 500조를 찍었어. 이렇게 되니까 약간 이게 뭐야 좀 이상한데 이거? 라는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지 말란 법은 없어요. 부품주가 더 크면 어때? 뭐 글로벌적으로도 클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더 클 수도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그런
그런 정도의 감이 안 될 것이다라는 식의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였는데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은 이 계획을 수정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배기가스 규제 강화를 수정하게 되면 2차 전지의 이런 그 전환 속도 이런 것들이 더 늦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약세 국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정책에 많이 휘둘리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아깝습니다. 이게 기업들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것 같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좀 그 정책이나 막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런 형태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변할 수 없는 거가 되겠죠. 네 기업 환경이 좋아지는지 실적이 좋아지는지 계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1분기가 정말 저점이 될 것인지 저로서는 아직 예측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조금 네 투자하기가 좀 꺼려진다라는 거 여기는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2차 전지를 매수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리튬 가격의 반등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 네 요것도 약간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하죠. 근데 확실히 고평가는 네 이거는 가격 조정이나 기타 등등 시간을 녹이거나 가격을 조정받거나 등을 통해서 뭔가 해소가 되어야지만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만 우리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코스피 주변 자금의 증가세가 일어나고 있다.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른 기대감이 커져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 되는 거고요.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줘야지만 경기 부양이 나올 거고요. 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 경기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중국은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전기차가 1분기가 저점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장 높게 볼 수 있는 것이 리튬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게 된다면 주가도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전히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담감들은 많이 남아있는 편이죠. 미국의 그 배기가스 규제 강화 이것도 지금 계획을 수정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고평가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 지우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슬기롭게 잘 판단해서 투자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면 반드시 안전장치를 걸어야 한다. 매일 시장을 들여다보는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다면 PC에서 HTS를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앱을 삭제해버려라. 과소비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 주식이라는 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요. 살까? 팔까? 막 이런 얘기들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과 조금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조금 더 느긋하게 여유 있게 나의 목표점까지 꾸준하게 하고 싶다라면 매일 들여다보는 거 그것도 괜찮긴 한데요. 그 들여다보는 것을 이제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여다보는 그런 전략도 한번 취해 보시기 바라고요. 장중에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네, 그냥 마음만 싱숭생숭할 뿐입니다. 특히 봄 돼 가지고 이제 두근반 세근반 설레임 가득할 텐데 주식도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계속 들여다보지 마시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약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요. 어중간한 위치에서 그냥 훅 팔아버리고 후회하지 마시고 좋은 정보도 잘 갖고 가시고요. 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겁먹거나 그러면서 또 팔아먹지 마시고 느긋하게 투자들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느긋한 투자가 최고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